여기서 모든 실수 x, y에 대해서 그러니까 x가 뭐고 y가 뭐든지 간에 항상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돼야 되는 얘기인 거죠. 맞아? 그런 조건을 찾아보면 그게 얘랑 필요 충분 조건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얘가 어떻게 해야 항상 양수가 될 수 있겠어요? x, y가 뭐든지 간에 를 생각해보면 자, 가보죠. 우리가 이제 뒤에 배우게 돼 바로 이제 좀 이따 나가긴 나가요. 대충 큰 틀은 나가긴 나가거든요. 자, 부등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크고 작음을 뜻하죠. 누가 크다, 누가 작다를 뜻하는데 됐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수의 체계에서 공통수학 상에서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수의 체계 가장 큰 건 뭐예요? 가장 큰 수의 체계. 예, 복소수라는 거죠. 오케이? 자, 봐봐요. 내가 또 말했죠. 우리나라에 수학이 어딜 통해서 들어왔다고요? 일본 통해서 들어와서 이게 또 한자어입니다. 이 복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에요. 소는 이게 이 소자가 되게 어떤 소자냐면 작을 소, 적을 소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소자가 작은 거 두 개 있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실수라는 놈과 허수라는 놈입니다. 됐습니까? 틀렸어요. 소자가 중요할 소자입니다. 미안해요. 네, 적을 소자가 아니고 중요할 소자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수 두 개인 겁니다. 됐죠? 그럼 생각해보죠.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수죠. 허수는 상상의 수죠. 우리가 다루는 부등식은요, 허수를 못 다뤄요. 크기의 존재는요, 잘 봐. 누가 더 클 것 같아요? 크기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허수는 상상의 수이기 때문이에요. 대수 비교가 되는 건 어디만 있냐면 실제 존재하는 수에서만 크기 비교가 됩니다. 누구보다 크다, 누구보다 작다는 누구로밖에 안 나와요? 실수에서밖에 안 나와요. 자, 우리 이제 복소수라는 게 뭔지를 알았잖아요? 실수와 허수라고 했으니까 잘 생각을 해보죠. 허수는요, 실수랑 어떻게 구분하냐면 상상의 수야. 근데 실수랑의 차이는 실수는 제곱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실수의 성질입니다. 오케이? 허수는요, 제곱해도 0보다 클까요? 아니요. 작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 아이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작죠. 근데요, 이럴 때는 이거거든요. 계산해보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기 비교가 안 돼요. 크기를 몰라요. 상상의 수가 이 말이지. 끝났죠. 그러면 실수를 제곱한 게 뭐다? 항상 0보다 크다. 부등식의 대다수의 풀이는 다 예로 씁니다. 거의 대부분 다 예예요. 산술기하도 예로 쓰고요. 다 이걸로 대수 비교를 표현할 때 씁니다. 됐어요? 자, 또 한번 가보죠.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분명히. 얘는요, x축과 안 만나요. 당연히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어요? 판별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아무리 작아도 얼마예요? 0이거든요. 무조건 누구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래서 x축이랑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납니다. 라는 거를 겁나 많이 쓸 거예요. 예를 들어
얘를요 그렇게 표현을 할 건데 이제 문제를 볼게요. 오케이? 얘는 확실하게 묶이죠. 근데 문제가 누구예요? 이것도 직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직선이 많이 크고 많이 작으면 되게 헷갈리죠. 말 이해합니까?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묶는 그 순간 이 문제는 망한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풀면 얘를 못 푼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대수비교가 가능한 게 실수고, 오케이? 그 대수비교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실수라는 놈을 이용해서 제곱을 통해서 0보다 크다를 판단해내고 싶은데 얘가 완전식 제곱식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있는 놈에 대해서 처리가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오케이? 그럼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얘를요 y를 무시해보죠. y를 무시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좌표 펴면은 여기가 x좌표 맞아? 여기가 무슨 좌표예요? y좌표라고 쓰지만 그냥 이래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 이해해? 그러면 이만큼을요 뭐라고 놓을 거냐면 이만큼을 z라는 걸로 놔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생기면 되고요. 맞습니까? 이 z는 이런 식이 항상 어떻게 되면 돼요? 이렇게 떠 있으면 되는 거죠. 말 이해하겠어요? 그러면 가로축이 뭐니까요? x축이 얘를요 y를요 잠깐만 숫자처럼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의 변수는 누구만이 변수예요? x만이 변수예요. 말 안 하겠어요? 그러면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서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그래프여야 되냐면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 친구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볼게요. 이 친구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죠. 그리고 c가 이만큼이 c예요. 얘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맞습니까? x가 뭐여서는 항상 같은 날을 이어야 되고 똑같이 y도 뭐가 되든 항상 이거 지금 y에 대한 식이긴 하지만 얘가 y가 뭐든지 간에 항상 뭐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여야 해요. 자, 4y 제곱 이거죠. 못 알아듣겠는 거 있나요? 다 쓴 거예요. 그냥 생쭉 정리한 거죠. 이 지워지죠. 이렇게 계산하면요 됐죠? 이게 항상 뭐고 자꾸 나갔다? 됐죠? 잠깐만 봐봐봐요. 이거 지금 y가 변수이고 y축으로 생각해보면 또 직선 나오죠. 근데 그게 항상 뭐고 작아야 돼요? 0보 작아야 되니까 이게 기울기가 있으면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음수도 있고 양수도 나오고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음수도 나오고 양수도 나오고 이렇게 되죠. 이러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얘를 뭐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4예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16 마이너스 4b가 뭐여야 돼요? 0보다 같은 끝나는 거죠. 그러면 y가 뭘 넣어도 얘가 음수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b는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괜찮아? 너무 어렵니? 딱 이 정도 수준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판별식을 썼는지부터 다시 이해해 보세요.